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우리 동북아시아가 조금 잠잠한데 북한 내부 사정 굉장히 힘들지만 지금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란을 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란 공격 전력을 대규모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그런 무기도 등장을 했는데요.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 솔레이마니 후임자를 공습했습니다. 제가 신의균의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내용인데요. 그게 왜 그렇게 했냐 알고 보니까 여기에 솔레이마니 후임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확인됐습니다. 자, 사우디가 그 자본을 대고 영국에 있는 이 중동 지역, 아랍 지역의 소식지예요. 아샤르크 알 아우사트라는 언론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시리아의 야당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달 30일 야간에 시리아 북부 홈스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음은 이스라엘 공군의 미사일 공격에 의한 것이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레바논 영공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타겟은 홈스 인근의 샤이랏 공군기지에서 시리아군 관계자들과 회동 중이던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인 이스마일 가니 준장이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8발 이상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시리아군이 이를 방어했는데 일부는 목표에 명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이 공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란 육군 전략연구센터 소장인 아흐메드 레자 푸르다스탄 준장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국내에서의 감염 대응에 실패한 이란 지도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서 군사행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이라크 또 이란 또 시리아 언론들은 다 막아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여기 이제 시리아에 있는 인권관측소를 인용을 해서 일부는 맞았다. 그리고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의 언론들은 우리보다는 큰 어떤 그 소식통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참석했던 이란 육군 연구센터 소장인 장군 한 명이 죽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장군은 쿠드스군 사령관하고 계급이 같은, 우리는 준장 그러면 준장이 수십 명 있으니까 그냥 그러냐 보다라고 하지만 여기는 지금 쿠드스군 사령관이 지금 준장이니까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드스군 사령관과 같이 회동하던 일행이 죽었어요, 장군이. 근데 이제 이 쿠드스군 사령관인 즉 솔레이마니 후임은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그 솔레이마니의 후임이 사망을 했거나 또는 할 뻔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복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이 쿠드스군 새 수장이 이라크와 시리아를 찾은 이유는 뭘까요? 이라크 갔다가 지금 시리아에 와서 공격을 받은 건데 왜 이렇게 돌아다닐까요? 자,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란 정부와 혁명수비대는 이라크의 새 총리로 지명된 알-주르피가 차기 총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번 방문은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새 사령관이 이 지역에서 시아파 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아보는 일종의 테스트다. 자, 워싱턴 포스트 분석인데 여기 이제 알-주르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라크에서 총리로 지명됐어요. 이라크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합니다. 그러면 총리는 내각을 꾸립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죠. 그래서 이제 의회의 인준이 나면은 이제 정부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주르피가 총리로 지명됐을 때 미국에서 완전히 환영 성명을 냈었어요. 왜냐? 이 알-주르피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중 국적자죠. 그리고 완전히 친미파입니다. 시아파이기도 한데 완전히 친미파, 미국 시민권자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지역의 정통 시아파들은 이 알-주르피가 총리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 친미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리아와 이라크 인근에 흩어져 있는 시아파들을 규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쿠드스군 사령관인 이 가니를 보내서 너가 그동안 이 일을 직접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너가 직접 해봐. 솔레이마니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니를 보냈는데 그 정보가 새 나갔고, 그럼 이제 시리아에서 미군 관련한 테러, 어떤 그런 공격 행위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사전에 접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때려버린 것이죠. 자, 최대 위기를 맞아서 적이 필요한 시아파 네트워크들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 초승달 네트워크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그리고 이란이 있죠. 여기에서 이들이 전부 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시아파들이 전부 위기를 맞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뭐 전 세계의 공적으로 몰려 있고, 터키와의 전쟁에서 지금 뭐 패배해가지고 시리아 북부를 터키에 지금 다 내줘 버렸죠. 당연히 전쟁이 지면 뭐 민심이 이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내전이 아주 장기화되어서 너무나 많은 그 민간인에 대한 간악한 잔혹한 그런 살인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에 따르면 IS가 시리아인을 죽인 것보다 이 아사드 정권이 죽인 숫자가 더 많다, 이런 보고가 있으니까 도대체 뭐 국민들이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위기, 거기다 요즘 러시아까지도 굉장히 이제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하메네이, 감염병, 이게 뭐 통제 불가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죠. 교도소에서 탈옥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미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부 발표로는 200여 명을 사망했다고 하는데, 정부가 발표해서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인권단체 발표로는 수천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 민심이 이 하메네이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민심이 형성될 리가 없죠. 거기다가 최근 이 전염병 때문에 완전히 지금 통제력이 상실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제재가 장기화되니까 이 유류도 판매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니까 경제력이 완전히 내려 꽂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곳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내에 있는 이 시아파들, 시아파 무장단체들, 이런 것들도 흔들리죠. 왜? 지원하는 이 숙주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아파를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뭐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족 간, 뭐 조직 간 다 또 흩어져 있죠. 이제 이렇게 세력 간의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친미 인사가 총리로 지명됐죠. 그러면서 지금 미군이 슬금슬금 다시 들어올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국면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가장 손쉬운 것이 외부와의 충돌이죠. 아주 전통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높아지는 이란의 대미 무력 도발 가능성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것을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또 분석까지도 그들이 했어요. 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그 대리 부대가 이라크에 있는 미군이나 미국 자산에 대해 기습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이란은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대리 부대를 동원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만약 경고를 무시할 경우에 먹이사슬을 거슬러 올라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이라크에 있는 하수인이 아닌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란의 하수인인 이라크 민병대가 미군을 공격한 직후에 보복 조치가 취해진 점을 언급하며, 만약 이란의 대리 부대가 공격할 경우에 이제 이란을 직접 공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라고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민병대들 또는 이 무장단체들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하면 그들만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 먹이사슬이 최상층부에 이란이 있으니까 그 먹이사슬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를 때리겠다, 이란 때리겠다, 직접 때리겠다. 이제 대리부대 걔들 안 조지고 명령권자 너를 조지겠다. 바로 지금 이 말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겁니다. 이제 완전히 군사작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라크 내의 주요 미군 기지에 패트리어트 3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긴급 전개 완료했죠. 제가 뭐 여러 번 알려드렸었는데, 이걸 이제 전개를 하니까 이란에서 뭐 그래도 니들 못 막을 거야 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는 했는데, 이렇게 방어력을 강화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하죠.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먼저 방패를 가져야 공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공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을 덜기 위해서
먼저 방어력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력을 강화시키죠. 항모 두 척을 스탠바이 했습니다. 이제 공격력, 이 공격력의 끝단에 있는 항모를 하나 추가,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을 긴급하게 추가해서 이제 두 척의 항모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란 앞에다가 딱 갖다 배치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때릴 수 있죠.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또 새로 포착이 됐습니다. B-52H 전략 폭격기가 카타르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2020년 4월 1일, 그러니까 이 알-아랍이라는 현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이 제20 폭격 비행대 소속의 B-52H 전략 폭격기 2대를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긴급 전개했다 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출발을 한 이 B-52가 항적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중동의 모 국가로 간다. 이렇게 해놨길래 어디로 가는가 했는데 이 알-아랍이 보도했습니다. 카타르로 갔습니다. 바로 이란의 맞은편에 있는 작은 나라죠. 카타르. 여기에 있는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이렇게 B-52 전략 폭격기 2대를 전개시켰습니다. 또 이게 다냐?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는 미군 지상군도 움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에 하이마스를 전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마스가 뭐냐? 이것은 이제 미국의 국방 영상 정보 배포 시스템, 미 국방부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미 육군 태스크포스 스파르탄 소속의 M142 하이마스 포대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전개해서 UAE 군과 연합 화력 훈련을 실시했다. 자, 하이마스 여기에는 에이테킴스가 장착이 되어 있죠. 향후에는 PRSM 미사일이 장착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에이테킴스입니다. 짧은 거는 180km, 긴 것은 300km를 날아가서 자탄 방식으로 초토화시키는 그런 무기가 되겠죠.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에 이 아랍에미레이트 건너편에 어디가 있냐? 이 이란의 해군 기지들이 있죠. 반다르 아바스, 이 항구, 여기에 고속정 기지들이 쫙 있는데 이 반다르 아바스 그냥 때려버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지역에 미군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결국 이란의 그 고속정들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이마스를 쏴버리면은 자탄 방식으로 완전히 고속정을 그냥 뭐 일거에 몰살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 고속정 제거 훈련을 또 합니다. 육해 공군 합동으로 이란 고속정 사냥 훈련을 했어요. 또 여기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국방 영상 정보 배포 시스템인데, 자, 미 중부 사령부 주관으로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해밀턴, 사이클론급 연안 순찰정, 그리고 공군 특수전 사령부의 AC-130W, 이 건십이죠. 그리고 육군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등이 아라비아만 입구에서 대고속정 소탕 훈련을 실시했으며, 육군 공격 헬기는 루이스 B 퓰러 ESB-3라는 배에서 발진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아파치가 이제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 이 사진을 탁 올려놨는데, 야, 이게 뭐냐? 자, 그래서 AC-130W, 그래서 이제 이 C-130에다가 105mm 포 뭐 이런 것들 달아서 하늘에서 사격하는 하늘의 움직이는 포대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함께 아파치 공격 헬기도 출격해서 하늘에서 이제 이 로켓을 대규모로 발사해서 고속정을 때려잡는 훈련을 했는데, 이게 어디서 출격했냐? ESB라는 데서 출격한 겁니다. ESB. 이 ESB는 뭐냐?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원정 해상기지입니다. 대형 유조선을 개조해서 만든 87,000톤급의 초대형 전진기지입니다. 대형 헬기와 상륙함을 모두 수용 가능하며 대량의 탄약과 유류, 물자를 준비하고 특정 해역의 해양 통제는 물론 상륙작전까지 다양한 유형의 작전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초대형 원정 상륙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파치 공격 헬기 같은 것들을 지상에 있는 작전기지에 배치를 하면 이란이 탄도탄을 가지고 그 지상기지를 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해상기지를 가지고 아파치를 여기다 짓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 배를 탐지를 못하면 탄도탄이 때릴 수가 없죠. 또 탄도탄이 때리려고 하더라도 이 배는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맞히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아파치를 이런 원정 해상기지를 가지고 가서 여기서 출격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파치 절대로 탄도탄에 맞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다에서 이제 아파치를 가지고 고속정을 완전히 때려잡는 이런 훈련,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폭격기 갖다 놨죠. 항공모함 2척 갖다 놨죠. 이렇게 되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거의 임박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전력들을 보면 대규모 지상군은 없어요. 다 멀리서 때리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미 육군의 그 하이마스, 그 하이마스도 주방위군이었어요. 제가 부대를 보니까 주방위군이 뭐냐, 지금 임시로 왔다는 겁니다. 증강 배치됐다는 겁니다. 주방위군이니까. 그래서 기존에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미 육군이 아니고 주방위군을 증강시켜서 보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전력들이 탱크나 이런 전력이 아니고 멀리서 때리는 포들이죠. 아파치도 하늘에서 때리는 포고, 그리고 하이마스도 멀리서 때리는 포고, 폭격기도 멀리서 때리는 하늘에서 때리는 포죠. 항공모함도 하늘에서 때리는 포죠. 그리고 항공모함을 에워싸고 있는 이지스함들이 또 토마호크를 쏠 수가 있죠. 이것도 다 포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타격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 하메네이 정권은 완전히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굳이 미군 지상군들이 여기 이 이란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지금만 딱 당겨주면 내부에 아주 지금 국민들이 분노해 있으니까 그냥 불길이 확 타오를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CIA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룹 SOG들이 들어가서 그런 작업들 다 해놨을 수도 있죠. 딱 발화점 딱 당겨주면 내부에서 그냥 봉기가 일어나고 밖에서는 계속 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곧 이어서 뭔가 강력한 어떤 군사적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피라미드 꼭지점에 있는 너를 때리겠다.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너를 때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속속 들어올 수 있는 이 중동 소식까지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